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8편 불타버린 모성. 그날 밤은 유독 차가웠다. 11월 말 연꽃구 땅 주변으로 이른 겨울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은정은 상담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구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영적인 존재의 기운이었다. 공기가 조금씩 흐려지더니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몸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옷도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도 타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은정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신을 받은 후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강렬한 존재는 처음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딸 미니가 걱정돼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영혼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2해 전에 죽었어요. 불에 타서. 여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잠이 들었는데 커튼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깨어보니 이미 집안이 온통 불바다였죠. 은정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 딸 미니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제 겨우 3살인데 아직 어리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여성은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불길이 점점 커져서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니를 꼭 안고 구석으로 피했죠. 그리고요? 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미니를 품에 감싸고 있었어요. 불이 저를 태워도 아이만은 지키려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전 이미 죽어 있었고 미니는 살아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성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미니가 너무 무서워해요. 엄마가 죽은 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미니는 어디에 있어요? 보육원에 있어요. 친척들이 다들 어렵다고 해서. 여성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제가 죽고 나서 줄곧 미니 주변에 있었어요. 하지만 미니는 저를 보지 못해요. 힘드시겠어요? 네, 미니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은정은 그 여성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 자식이 혼자 고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이라니.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군요. 네, 소문을 들었어요. 이곳에 영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정확히 무엇을 원하세요? 미니에게 제가 괜찮다는 걸 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미니 곁에 있다고. 여성이 간절히 부탁했다. 그리고 미니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아니면 친척 중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은정은 고민에 빠졌다.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단 미니를 만나 봐야겠어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음 날 은정은 그 보육원을 찾아갔다. 미니를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원장에게 신분을 밝히고 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아이 말이죠.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신 후로 말을 거의 안 해요.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아요.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은 민희를 만났다. 5살 아이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큰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안녕 민희야. 나는 은정 이모야.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은정을 바라보기만 했다. 민희야, 엄마 보고 싶지? 이 말에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어디 갔어요?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엄마는 하늘로 갔어. 하지만 항상 민희 곁에 있어. 거짓말이에요. 엄마 안 보여요. 민희가 고개를 저었다. 은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5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민희야, 엄마가 민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민희가 주변을 둘러봤다. 누나가 엄마 말을 전해줄게. 엄마가 민희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 8. 은정은 조심스럽게 민희와 대화했다. 5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엄마가 말하는데 민희가 착하게 지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 민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그리고 민희가 울지 말고 씩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해. 하지만 무서워요. 밤에 혼자.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민희를 지켜주고 있어.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모가 자주 놀러 올게. 민희 혼자 있지 않을 거야. 진짜요? 진짜야. 약속해. 민희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9. 보육원에서 돌아온 은정을 그 여성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민희가. 걱정하지 마세요. 민희는 건강해요. 다만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제가 전한 말 해주셨어요? 네,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고 했어요. 여성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요? 이제는 민희를 놓아주세요. 뭐라고요?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이 계속 민희 주변에 머무르시면 민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민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은정의 말에 여성이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민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라고요? 네, 민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이 한참 생각했다. 하지만 민희 혼자서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붙잡고 있으면 민희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성이 고민에 빠졌다. 정말 놓아줘야 하나요? 네, 그게 민희를 위한 길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민희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저쪽 세상으로 가셔야 해요. 은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거기서 민희를 지켜보세요. 멀리서 조용히. 여성이 울기 시작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민희를 사랑한다면. 은정이 여성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민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죠? 당연해요. 그럼 민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추억을 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이 오랫동안 고민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말요? 네, 민희를 놓아줄게요. 하지만,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희를 안아봐도 될까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보육원에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은정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다. 민희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민희야. 이모. 민희가 달려왔다. 은정은 민희를 안으면서 그 여성에게 말했다. 지금이에요. 여성의 영혼이 조용히 민희에게 다가갔다. 민희는 보지 못했지만 여성은 딸을 마지막으로 껴안았다. 민희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 엄마는 항상 민희 마음속에 있을 거야. 민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모, 뭔가 따뜻해요. 그래? 엄마 냄새 같아요. 민희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은정이 놀랐다. 민희가 어머니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여성이 마지막으로 민희에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해. 하지만 민희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 엄마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은정을 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여성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민희 잘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희가 말했다. 이모, 엄마가 편안하게 떠나는 것 같아요. 은정은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모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은정은 장 선생을 찾아갔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네요. 장경보가 차를 우리며 말했다. 장 선생님, 제가 잘한 건가요?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라고 한 게. 잘했어요.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장경보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이런 걸 아임사라고 해요. 아임사요? 비폭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에 맞춰 구속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장경보의 설명이 계속됐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자신의 슬픔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슨 뜻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가요? 은정이 물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쉽지 않네요. 가장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욕구를 포기해야 하니까. 장경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다. 오늘 그 어머니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딸의 행복을 선택한 거죠.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래요. 진정한 보살이었어요. 보살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자신의 해탈을 포기하고 다른 존재들을 구원하는 존재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은정은 오늘의 경험을 다시 되돌아봤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뭐요? 사랑한다는 건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그래요.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랑이에요. 장경보가 깊은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그런데 은정 씨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죠. 은정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데 민희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며칠 후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다. 민희에게 입양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좋은 가정이에요. 민희도 그 가족을 마음에 들어해요. 은정은 기뻤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다. 민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아이는 훨씬 밝아져 있었다. 이모, 전 새엄마 아빠를 만날 거예요. 그래? 기뻐? 네, 그런데 진짜 엄마도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민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거든. 민희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모 가끔 보러 올 거죠? 물론이야. 약속했잖아. 그날 밤 은정은 연천봉에서 청어 노인을 만났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특별한 상담이 있었어요. 은정은 오늘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잘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구나. 제가 잘한 건가요? 물론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노인이 인절미를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다. 뭔가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어떤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놓아줘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정이 깊이 공감했다. 오늘의 경험이 단순히 죽은 자와 산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였다.